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검증은 지금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폭행 문제,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미리 인지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후보자의 도덕적인 그런 문제 알고도 눈 감아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화면 내용은 대통령실이 공개한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서입니다. 당연히 이거 기재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사 처벌 내역도 지금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후보자께서는 사실 그대로 음주운전과 폭행 이렇게 기재했죠. 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후보자의 범죄 이력을 몰랐다고 한다면 사전 질문서만 제대로 읽었더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인사참사가 되는 거고요. 알고도 눈 감아준 것이라면은 국민들을 우롱한 것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후보자님, 혹시 후보자님께서는 스스로 윤석열 정부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2년 5월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장관급 인사들의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될 정도로 독단적인 임명을 감행해 왔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임명된 장관이 무려 18명이에요.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또 자녀 학폭 논란인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김명수 합참의장 등 대통령께서 아집으로 임명한 인사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아마 이미 아시고 계시다 생각이 드는데요.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사퇴를 했고요.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를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의혹이 제기되자 사의를 표명한 상태고요.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음주운전과 폭행 이력이 있는 후보자 스스로 사퇴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해양수산이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부분, 그 다음에 역량, 지혜들 다 모아서 이걸 좀 더 발전시켜 간다는 그런 의지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주운전과 폭력 어떤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인사검증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와 전혀 다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번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장관 후보 내정 과정에 대한 제 서면 질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어렵다, 양해해달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어제 농림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또 오늘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숨겨야 하는 절차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텐데 왜 그 과정을 밝히지 못하는가, 그래서 더 의혹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YTN 보도를 통해서 후보자님의 논문 자기 표절에 대해 지적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양성열 한국사립대학교 교수연합회 이사장은 강 후보자가 학술지 논문에 박사학위 논문은 언급하지 않았는데다가 도표와 사진을 수정 없이 가져온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표절률은 더 높을 거다. 이는 연구 부정행위 범위에 속하는 부당한 중복 게재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실에서 후보자의 논문 일체를 요청했는데 후보자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 표절 관련 언론 보도 이후에 부담스럽다라는 이유로 논문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담당자로부터 전달을 받았습니다. 총 160여 개의 논문이던데 혹시 그중에 표절 논문이 있어서 고의적으로 숨기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요. 부담스럽다라는 건 아마 실무자를 통해서 좀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주저자를 제외한 공저자로 제가 들어갔을 때, 아니 그런데 네네. 사실이 아니다라고 대답한다면 왜 논문을 제공하지 않는지,
더군다나 매우 기본적인 자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12월 8일에 요청한 논문 자료인데 아직도 의원실에 전달이 되지 않은 것, 이건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지금 지금 후보님하고 인사청문단에서 저에게 준 답변하고 네. 지금 답변이 다른데요. 그러면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확인을 반드시 하겠고요.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은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와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하는 것, 또 국민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 이건 의무죠. 그죠? 자료 제출 거부는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임명될 거 지금 뭐 잠깐만 버티면 된다는 이런 인식 혹시 갖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자료 제출 거부는 연구자로서의 윤리의식은 물론 국무위원 후보자로서도 매우 부적절한 태도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제출 거부하신 논문에서 표절이 또 확인된다면 자진 사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 주저자나 교신 저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제출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다른 자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청한 논문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공저자로 들어가 있는 다른 주저자분들한테는 제가 확인을 좀 받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저자로 들어가 있는 자료 중에서도 네. 표절이 없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그 도서관에서 이거를 전부 다 걸러내기 때문에 네. 없다라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질문, 표절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네. 자진 사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표절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 업무하고 연동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하죠. 예, 우선은 제가 그 졸업 논문에 대한 사과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사실은 자기 표절에 대한 부분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자로서 소홀히 좀 한 점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주저자하고 공저자 구분을 좀 해가지고 물어보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